그러니까 1688에서 물건 사입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사서 파는 것까지 한번? 한번 진짜 사볼까? 야, 안 되면 단체복으로 입자. 내가 정장 한 번씩 쏩니다, 진짜로. 자, 구독자 이벤트. 안 팔리면, 구독자 이벤트 안 팔리면 내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랜덤으로 보냅니다. 진짜로. 나 지금 삽니다, 이거. 자, 1시간짜리 영상 2탄. 오늘 주제가 뭐야? 오늘은 중국 사입 영상. 중국 사입. 사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싱하는 거 했잖아? 네. 그 소싱을 했으면 분명히 괜찮은 키워드 몇 개를 찾았을 거고, 그 괜찮은 키워드로 판매를 우선 해봐. 판매를 재고 없이 우선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 영상 댓글에 뭐 이거 소싱 영상이 아니라 리셀 영상이네요, 이런 거 달렸던데, 그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에서만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해본다. 왜냐면 대부분의 상품이 팔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팔리는 상품이 나온다, 분명히. 근데 그 판매가 꾸준히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사입을 바로 들어간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분들은 물어봐. 뭐 몇 개 팔리면 사입해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기준이 있나요? 너라면 어떡할 것 같아? 저라면 하루에 3-4개 정도 팔리면 사입할 것 같습니다. 광고 안 돌리고? 광고 조금 돌렸다가. 그래.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상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테스트를 할 때 딱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광고 없이 꾸준히 올려본다. 하나는 상품 등록을 하면서 광고도 같이 돌린다.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10배 정도 빨리 팔리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키워드를 잘 잡고 올려도 쿠팡에서 그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러면 내가 광고를 돌리지 않고 쿠팡에 상품 등록만 하고 판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 확률이 훨씬 낮다. 광고가 꽂힙니다, 쿠팡은. 그래서 쿠팡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돌리면 그냥 상품 등록만 했을 때보다 내가 볼 때 한 10배 정도 빨리 팔리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판매에 조금 투자할 여력이 된다면 상품 등록을 하면서 그냥 AI 스마트 광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광고 어렵지도 않아. 그러면 AI 스마트 광고 캠페인만 생성해 놓으면 돼. 이 쿠팡 광고는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한 번 더 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광고 센터 들어가서 AI 스마트 광고 하나 켜놓고 그냥 상품 등록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팔리는 상품을 쿠팡이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광고 돌려줘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하면 돼. 그리고 나는 하루에 3개 팔리면 무조건 사입. 하루에 3개 팔리면 무조건 사입. 꾸준하게. 근데 꾸준하게 그냥 나는 하루에 3개씩 한 2-3일 팔리면 그때 바로 사입해. 하루에 3개씩 팔리면 한 달이면 100개야. 그 100개면 내가 충분히 100개 단위로 이 뭐 중국이든 한국 도매국 사람이든 1688 중국 판매자든 내가 원가 협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고, 하루에 3개 팔았으면 100개는 그만 팔아, 솔직히. 왜냐면 그거는 일단 뭐 상세 페이지 작업도 안 한 걸 거고, 그치. 리뷰 작업도 안 한 걸 거고, 어. 마케팅도 안 한 걸 테니까 하면 훨씬 잘 팔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너 많이 배웠다, 이제. 많이 배웠다, 진짜로. 딱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내가 지금 3개 판 거는 거지 같은 썸네일, 거지 같은 상세 페이지, 그리고 아마 리뷰 작업도 안 했을 거야. 지금 리뷰 작업도 안 했지? 근데 팔렸어? 그럼 진짜 잘 팔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3개가 팔렸으면 내가 상품 딱 사입하고 진짜 제대로 썸네일, 상세 이미지, 리뷰 작업 딱 해놓고 광고 돌리면 훨씬 많이 팔려. 초보자가 가장 빨리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을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으로 키우는 방법이다. 제가 볼 때 일반 그냥 초보 셀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2-3개 팔리면 팔리나 보다 하고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그런 아예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입 하루에 2-3개 팔리는데 이걸 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 늦어요. 그리고 그런 상품을 찾았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그 제품을 사입한 다음에 대표 이미지, 상세 이미지, 리뷰 작업 해가지고 빨리 판매량을 올려서 순위 상단에 올려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후발주자들보다 다른 경쟁력이 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초반에 클릭을 받고 판매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때? 설득돼? 설득돼요. 설득돼. 그치. 이 정도 들어서 설득돼야지. 이거 솔직히 내가 다 말해준 거잖아. 초반에 투자금 없이 상품을 찾는 법 알려줬고, 그 상품을 찾았으면 언제 시점에 그 상품을 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어떻게 잘 팔리게 하는지, 이거 말해준 거야. 이거 말해줬으면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 사실 이게 본질. 이게 본질. 이게 제대로 된 방향.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방향만 맞게 가면 된다고. 내가 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분명히 중간에 막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시간짜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손목 잡고 마우스 잡게 하고 알려주는 이 정도 수준, 중학생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3개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 그러면 찾아야죠, 중국 사이트에서. 우선 도매국부터 봐봐. 도매국부터 보고 도매국 단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만약에 제조국이 중국이라면 100% 1688에 있는 거고, 1688에 있는 단가와 원가와 도매국의 사입 가격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사입해야겠다 라고 싶으면 그때 1688에 사입을 하면 돼. 왜 이 과정을 걸치냐면, 도매국에서 정말로 진짜 만약에 진짜 도매 상품이 있으면 굉장히 저마진으로 물건을 납품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사서 파는 게 더 안전하다. 왜냐면 1688에서 사면 그때부터 진짜 이게 재고거든. 그러니까 이런 재고 비용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자기의 저마진을 보면서 상품을 공급해주는 도매국 업자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사도 된다. 근데 그런 도매국 판매자는 거의 없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어떤 상품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걸 딱 찾아냈어. 그리고 너가 이 상품이 팔리는 걸 알고 도매국에서 갔는데 도매국 단가가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조금씩 물건을 사입해서 받았어, 안정적으로. 근데 너 같은 판매자들이 몇 명 더 생겨,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그러면 그 도매국에서 판매하는 그 도매업자도 그 재고가 다 팔려. 그럼 그때 그 도매업자만 믿고 있다가 너는 품절되고, 그때 돼서 나와서 1688 수입을 하다 보면 늦어. 그렇죠. 아마 그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한 방에 많이 땡겨간 사람이 너가 품절된 동안에 그 순위 먹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여기서.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국의 장점, 나한테 재고 리스크가 없다. 위탁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이 도매업자한테 내가 휘둘린다. 그 사람이 단가 올리면 따라 올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품절되면 나의 판매 상품도 품절 처리해야 된다. 근데 1688로 가면 우선 내가 내 돈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대한 컨트롤, 재고에 대한 컨트롤 내가 할 수 있다. 대신 1688 사입하면 이 재고는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팔아야 되는 나의 제품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어렵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근데 도매매에서 물건을 사는 게 리스크가 있는 게, 그 도매업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아, 그래? 네, 왜냐면은 몇 개 있어요라고 하면은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안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고 30개 남았어요 하면은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 안 하죠. 중국에서 자기가 사입을 하던가 재고를 다 못 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매매에서 남은 수량 보면 다 9999. 다 그렇게 하고 팔고 있거든요. 그치. 왜냐면 양심적으로 그거를 뭐 20개 남았다고 남은 재고 20개라고 적을 도매업자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너도 쿠팡에서 팔 때 999로 팔잖아. 그렇죠. 몇 개 없으면 다 똑같은 심리지 뭘. 아무튼 근데 나도 근데 솔직히 도매국에서 물건 안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근데 도매국 가보면 트렌드인가? 내가 볼 때 도매국에 가보면 물건도 없어. 물건도 없고 내가 볼 때 그냥 중국에 있는 거 그냥 도매국에 우선 올려놓는 것 같아. 올려놓고 우리랑 똑같이 간 보는 것 같아. 누가 연락 와서 이거 물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때부터 이거 품절돼서 2주 후에 입고돼요. 한 달 뒤에 입고 다 이래. 그러니까 제가 도매국을 많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상품이 있어서 관심 있어서 연락한 도매업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딱 눈치챈 게 이 사람 물건 사입하지도 않았다. 사입하지도 않고 대충 상세 페이지 올려놓은 다음에 우리 같은 초보 셀러들이 입질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사입을 한다. 야, 나랑 똑같이 팔고 있구나. 완전 아이디어네. 도매의 장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소비자들 한 명 한 명 상대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같은 셀러들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셀러가 몇 명이라더라? 50만 명인가? 그 50만 명 상대로 도매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자금만 있다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금 없이 도매하는 방법이 이런 건가 보다. 알려주세요. 그냥 물건 없는데 도매국에다 올려만 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셀러들이 막 물어보면 처음에 없다고 수입해준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문하면 내가 수입해서 2주 후에 주문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많이 팔려? 그럼 나도 그때 대량으로 갖다 놓고 진짜 그때부터 공급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인사이트다. 이거 인사이트다. 이거 내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했는데 인사이트다. 나도 해볼까? 이거 진짜 이건 제가 당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누가 알려주고 그거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일하면서 뭔가 이런 방법도 있네? 하면서 그냥 본인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내가 요즘에 쿠팡에서 하면서 쿠팡 제트 배송 요즘 교육이 많거든요. 거기서 뭐 알려주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당해보니까 알 것 같아. 이것도 제가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트배송으로 요즘에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 댓글이랑 좋아요를 많이 남겨주셔야 예. 다음 영상이 나온다는 거. 저희가 댓글 보고 진짜로 그 댓글을 보고 그 다음 영상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나 알고 싶으신 거 또 이런 거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아요의 비율을 보고 내가 자 이제 사입하고 싶은 제품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가? 1688. 1688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 우선 1688에 가입을 해야 된다. 우리 셀러들은 네이버 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번역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무료 회원 가입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막 나와요. 그냥 밀어서 확인해. 뭔지 몰라. 그래도 그냥 확인해. 빨간 버튼 뭐가 중요할 거 같잖아. 뭐 막 쓰라고 나오지. 번역 한번 해봐. 이게 번역이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 클릭도 잘 안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끔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번역 풀어주셔야 돼요. 자 아이디 뭘로 할까? 히포로드. 자 비밀번호 아무거나 하시고요. 내 이름, 그 다음에 기업명 구매하려고요. 자 여기다 핸드폰 번호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번호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우리 국가번호 8이 했지. 네. 그 다음에 0 빼고 10 뭐뭐뭐 이렇게 쳐야 돼. 알았지? 네. 여기 뭘까? 이렇게 준수하고 동의하고 등록. 자 그럼 이제 인증번호 올 거야. 제출. 너무 쉽다 가입은. 자 이렇게 하면 가입이 됐다. 가입 끝. 자 이제 가입했지? 네. 1688 가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쳐주고 로그인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중국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 그치. 우리가 뭐 우리 주소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어차피 물건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배대지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 돼. 이거 번역해보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있거든. 네. 이거 누르고 이제 물건을 찾아보면 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어차피 저희가 1688로 구매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1688로 저희가 주문 안 하고 배대지를 통해서 주문을 할 건데. 수입 대행 업체. 네. 그럼 굳이 1688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판매자랑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 상품이나 클릭해볼게. 이거 클릭하면 자 너가 만약에 이 상품을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뭐 세트에 97, 상위에 65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뭐 이 가격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여기 보면 이 알리방망 있거든? 이렇게 판매자랑 채팅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연결되면 처음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번역기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안 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못 한다. 그치. 사실 이유는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인사하고 제품 링크 보내고 살구색이 마음에 들어 내가. 자 AA 10개 주문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가능해?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이 중고가 AA를 10개 주문하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이 AA에다가 너가 사고 싶은 옵션명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살구색 세트 10개 주문하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클릭해서 얘한테 보내. 96. 1원까지 준다는 거야. 얘가 우선 지금 가격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나한테 보여준 거잖아. 그럼 나는 우선 처음에 10% 깎어. 벌써 이거 완전 거의 4달러인데 과도하게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 너가 만약에 이 제품 마음에 들어. 이거를 사입할 거잖아. 네. 사입해야 되면은 얘네 진짜 원가를 한번 협의해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안 해주잖아? 그래 안 해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좋아. 내가 그러면 10벌은 96에 살게. 대신 나중에 내가 잘 팔아. 그 내가 만약에 100벌 단위로 주문하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 이런 거를 미리 협의를 하고 가야지 내가 이 제품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은 마진이 적어도 나중에 내가 판매량이 올라가면 이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마진이 좀 적은 상품들은. 초반에 이렇게 소량 사입해가지고 너 마진이 되게 큰 상품 찾기는 쉽진 않아.
그런데 내가 나중에 지금은 소량 사입이라서 이 정도 마진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팔아서 구입하는 양이 커지면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그 감은 알고 이거를 사입을 해야지. 근데 지금 대답 안 하지. 약간 화난 것 같은데. 화났거나 화났거나 아 얘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아니, 상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진짜 자기 보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얘가 대답을 흐리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게 없나 한번 찾아보고 이거 똑같은 거 얘도 98에 팔고 있네. 얘한테도 물어봐.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어. 공장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번역해보면 딜러라고 돼 있네. 얘도 얘는 생산 업체라고 돼 있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걸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디? 1000건 판매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네, 근데 이게 세팅을 1000개 있다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근데 그치. 997, 997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럼 그것만 3벌씩 팔린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생산 업체라면 이렇게 적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얘는 그럼 어떨까? 얘는 약간 뒤죽박죽 몇백 개 팔린 거죠. 아. 그래도 몇십 개라든지. 야, 너 잘 배웠다 어디서?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줬어? 이거는 제가 터득한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주면 좋다. 좋다.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 대답할 가치가 없어. 쌩 깠다. 오케이.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진짜 내가 쌩 깔 만한 사람인지 다 한 번 더 확인한다. 24시간 한다고 써있잖아. 똑같이 물어봐. 여러 사람한테. 의류는 쉽지 않아. 의류는 왜냐면 사이즈가 많아가지고 사이즈 컬러별로 재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초보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가격이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봐, 얘 96이네. 얘는 안 깎아줘도 96이네. 그렇네. 얘는 뭐야? 얘는 1년밖에 안 됐네. 별도 4개야. 약간 좀 찝찝하죠. 딜러네. 그래도 지금 말 거는 건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얘한테는 똑같이 안녕하세요. 했던 말 계속 또 하는 거야. 살구색 10개 사면 얼마예요? 난 근데 진짜 이렇게 거의 모든 판매 이거 파는 모든 애한테 말을 다 걸어. 그다음 여기다 차트를 하나 만들어 엑셀로. 답장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간에 지금 밤 12시잖아? 네. 그럼 중국이 지금 11시란 말이야? 이 시간에 답장 안 하는 애 많지. 이미 도매가다. 배송비 안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96인데 배송비 깎아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얘랑 한번 좀 딜을 좀 해보자. 근데 배송비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1288은 배송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 배송비가 없는 애가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배송비가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음 주문부터는 100장 단위로 살 거야. 근데 샘플이 먼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 감정 소모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말 한 명한테 한 다음에 그거 계속 복사 붙여넣기 여러 명한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응답 빠르고 이런 판매자 점수나 얘 판매 이력 같은 거 본 다음에 괜찮은 애한테 사면 돼. 이렇게 일식 당하면은 한 번 더 물어보나요? 아니 자존심이에요. 아니 뭐 서로 시간 아끼는 거지. 내가 저렇게 읽고 대답 안 하는 애한테 내 시간을 쓸 수 없지. 야 92까지 준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꽤 큰 게 계산이 어디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가격이 97이었잖아. 97에서 우리가 수입할 때 대략 300원 곱하라고 했잖아. 29,000원짜리였거든. 근데 92 2,000원 깎았네. 근데 2,000원이 이게 100개 1000개면 그래.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원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협의한 가격으로 이 수입대행 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 얘가 많이 사면은 92 준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제 이번에 10개 주문하는 것도 92 위안에 부탁해. 다음에는 100벌 단위로 살게. 너도 타오버에서 깎았다며? 네. 이런 식으로 깎은 거냐? 맞아요. 그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팝하고 있으니까 너가 한국어로 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대화하면 돼. 깎는 로직은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얼마 살 테니까 얼마로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자랑 대화하는 거를 오. 이거 봐 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채팅 몇 번으로
2,000원씩 10벌이니까 2만 원 깎았다. 그러니까 옷 10벌 사는데 2만 원 깎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오케이. 나의 대리인이 주문하겠다. 번역기를 자. 찾아야 돼요. 악수 나왔지. 악수. 얘네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얘네 제일 좋아하는 거. 이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도 악수를 해줘야 돼. 이게 손에 매너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됐다. 이러면 나는 정장 한 세트를 2만 얼마였냐? 2만 7천원에 샀다. 저 2만 7천원에 갖고 와서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팔지. 당연히 팔지. 처음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이런 데 올려도 그냥 팔려요. 정장 음. 세트인데 27,000원. 그러니까 1688에서 물건 사입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사서 파는 것까지 한번? 한번 진짜 사볼까? 야, 안 되면 단체복으로 입자. 우리 10명 되잖아. 내가 정장 한 번씩 쏩니다, 진짜로. 오케이. 내가 진짜 산다. 자, 구독자 이벤트. 안 팔리면 구독자 이벤트 안 팔리면 내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랜덤으로 보냅니다. 진짜로. 나 지금 삽니다, 이거. 재밌어. 우리가 딱 구독자 10,000명 될 때까지만 팔아보고 안 팔리면 이벤트로 쏜다. 자, 우선 이거 배송비 얼마인지 알려면 나의 수입 대행 업체의 주소를 알아야 돼. 자, 수입 대행 업체 고르는 법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렸죠. 구글에 1688 수입 대행이라고 친다. 거기에 나온 업체들한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환율을, 그러니까 구입하는 환율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조사한다. 세 번째, 운임이 합리적인지 조사한다. 이 정도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간 여기저기 껴있는 비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들어야 되는 뭐 CO 발행 비용, 뭐 BL 발행 비용, 뭐 통관 비용 이런 거에 또 추가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걸 한 다음에 너가 볼 때 나름 괜찮은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 그리고 해봐. 해보면 이 쭉 업무가 진행되는 걸 네가 느낄 수 있을 거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업체 괜찮다고 그 업체랑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업체 두세 군데랑 더 해봐야 돼.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좋은 업체랑 오래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업체 찾았다고 안주하면 안 되고 너의 두 번째, 세 번째 업체가 있어야 돼. 어느 한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 업체가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특히 되게 변수가 있어. 지금은 코로나 없어서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위에 막 봉쇄되면은 너의 배대지가 많이 위에 있었어. 웨이하이에 있었어. 근데 거기가 코로나로 봉쇄됐어. 그럼 그 물건이 그냥 거기 가서 끝나. 그러면 그때 너가 다른 배대지 옵션이 없으면 코로나 봉쇄 해제될 때까지 그냥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웨이하이 있고 뭐 EU에 있었어. 그럼 웨이하이 막히면 EU로 보내고 EU 안 되면 청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배대지 옵션이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초보자 때는 몰라도 되는데 약간 수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대지든 뭐 어떤 거든 딱 한 군데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게 약간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여기까지 중급 이상. 예. 그리고 솔직히 뭐 무슨 물류 무슨 비용 이런 거 초보자들이 절대 못 따지거든요. 아, 절대 몰라. 그런가? 무슨 LCL이 뭐고 뭐 물류 뭐 CBM이 뭐고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보는 지인 추천을 받아서 그냥 믿음직한 걸 해서 좀 써보거나 아, 그래. 아니면 그냥 믿음직한 배송대행지를 추천을 하나. 추천을 내가 하기에는 이게 좀 약간 민감해가지고 왜냐면 배송대행지라는 게 나한테는 좋은데 너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어.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배대지는 잘 찾아보자. 주변에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저희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688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품 보면 이 공장의 위치가 나와요. 아, 여기 광동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배대지 옵션 중에 얘네랑 가까운 데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어. 더 빠르고 가격도 싼가요? 가격도 싸지. 왜냐면 얘네들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배대지는 거의 다 위에 네. 아니면 EU 아니면 광저우 쪽 있는데 광저우 쪽은 약간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류 소량 같은 거 항공으로 빨리빨리 보내는 게 좋고 그냥 웨이하이나 EU가 그냥 트럭으로 해가지고 배대지를 보낸 다음에 배대지에서 제품 검사해가지고 컨테이너에 LCL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 LCL의 약자가 뭐예요? LCL이 약자 얼마나 어려운데. 잠깐만. 자,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분 나라라 임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 FCL과 LCL 너무 쉽게 설명해줬어. 너무 쉽게 설명해줬어. FCL은 이 컨테이너 하나에 내 물건만 꽉 채워서 들어오는 거. 풀 컨테이너 로드.
LCL은 이 컨테이너 하나에 내 물건만 채우기에는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거 물건 채워서 갖고 오는 거.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게 이 LCL입니다. LCL. LCL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화주들의 서류 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컨테이너 하나를 이렇게 선적해서 갖고 오는데 드는 비용을 서로 나눠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싸다. FCL은 내가 만약 컨테이너 하나 물량을 꽉 채워서 들어올 수 있으면 이걸로 하면 된다. 그럼 통관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20kg 미만이다? 그러면 LCL도 아니고 그냥 특송으로 갖고 오면 됩니다. 특송. 항공인가요? 항공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서 수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특송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뭐 특히 막 서류 작업하는 데 드는 그런 부수적인 비용 같은 게 없이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다. 대신 통관은 좀 더 오래 걸린다. 결과적으로 도착 시간. 항공. 결과적으로 도착 시간은 특송이 제일 느리다. 그 다음 LCL, 그냥 FCL이 제일 빠르다. 근데 만약에 초보 같은 경우에 내가 사입하는 수량이 20kg 미만이다. 그러면은 특송으로 하는 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대신 LCL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래요? 그럼 LCL 하겠는데요, 사람들? 뭐 비용 부담하는 거 괜찮으면 LCL 해도 되고. 그렇다. 저도 알고 갔습니다. Less than container load. 나라라 임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이벤트로 살구색, 우리가 살면서 언제 살구색 정장을 사겠습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 팔리면 이거를 직접 진짜로 배대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문하고 하는지 거기까지 오늘 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1688 구매 대행이라고 치시고 나온 업체 쓰시면 돼요. 저는 가입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분 계실 거예요. 통관부호 번호. 이거는 사업자 통관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돼. 아, 그런가요? 950. 자, 얘는 950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92니까 전 얘한테 사겠습니다. 근데 얘네 배송비 물어봐야 돼요. 야. 아니, 그러니까 1688 들어가서 10개를 한 다음에 배송비 나오는 그 가격을 봐야 돼요. 950 위안에 배송비 포함.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얘 똑같네. 900 배송비 포함. 얘한테는 배송비 얼마야? 여기 나의 배송비 주소 보기. 이거 복사한 다음에 얘한테는 이거 주소 보내주고 배송비 얼마인가요? 아마 이런 딜러들은 이 배송비로 마진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은 남들하고 비슷해야지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거 뭐야? 10개당 12원? 오, 10개에 10원 괜찮은데? 자, 원래라면 제가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재미로 그냥 사는 건데, 원래라면 우리가 하는 방송 있잖아. 이게 팔리는 거 보고 그 데이터로 수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초반 판매 데이터로 사이즈별 몇 개를 사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1등 판매자 거 가보면 돼. 이 상품 분명히 쿠팡에서 내가 이거 발견했다면 네이버에도 이거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이버에서 이거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매자한테 달린 리뷰들 보면은 어떤 컬러에 어떤 사이즈 샀는지 옵션이 다 나와 있어. 그럼 그 리뷰를 쭉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엑셀에 다 붙여놔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사이즈를 샀는지 조사하면 돼.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이게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잖아. 2대 3대 3대 2 2대 3대 3대 2 아니면 1대 4대 4대 1. 그러니까 라지랑 엑스라지의 비율이 거의 7, 80%다. 그 다음에 미디움과 2X라지 비율을 그냥 고루 넣으면 된다. 근데 이건 약간 옷 스펙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랜덤 갑니다. 랜덤 미디움 1벌, 라지 4벌, 엑스라지 4벌, 2X라지 1벌. 아까 꼭 92위 안에 주겠다고 한 이 판매자의, 내가 처음에 링크 찍는 게 괜히 찍는 게 아니야. 이거를 안 헷갈리려고 이 사람 걸 삽니다. 자, 주의사항 체크하고 배송받을 물류센터를 선택해 주세요. 해운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초보들은. 나 이거 왜 설명을 밑에 안 써주는 거야? 뭐가 어떻게 하면 뭐가 좋고 어떤 거 하면 뭐가 좋고 이런 걸 난 밑에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케이. 자, 위에서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배나 비행기나 똑같아. 어차피 그 다음날 들어오거든. 네. 근데 항공은
통관이 더 빨라. 음. 그래서 내가 진짜 급하게 통관을 해야 되는데 물건의 크기나 부피나 무게가 적다? 그러면 항공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나는 위에서 항공으로 들어오는 거 비추천. 해운으로 들어와도 그 다음날이면 도착하니까 그냥 보통 해운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이 LCL 사업자 통관이 내가 아까 말한 거, 내가 만약에 대량으로 수입한다? 그러면 LCL 사업자 통관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0kg 이상이다 LCL, 20kg 미만이다 항공이나 해운 중에 선택. 나는 그다지 급하지 않으니까 해운.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사업자 통관 거래로 정해져 있는 거고, 받는 사람 정보. 자,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 연락처 적습니다. 연락처. 내 핸드폰 적어주고요. 자, 주소 쳤죠. 그 다음에 배송시 요청사항 없고, 이미지 URL에 컨트롤 V 하면 이미지 끝이에요. URL 엔터를 누를 필요도 없어요. 또 상품 URL 클릭해서 넣어주고, 상품 영문은 통관 품목을 통관 품목 찾기 정장, 패션 의류, 남성 의류 정장 세트 선택, 맨스 수트 세트 했고, 단가 내가 아까 얼마였어? 92. 자, 색상 살구색. 어이구. 색상. 자, 사이즈 92 위안으로 가격 협의했는데 레벨 6 아이디로 단가 더 싼지도 확인해 주세요. 배송비 12위안입니다. 배송비 예상 배송비 10위안. 수량 기본 유한 검수 이거 사자 50원씩. 물류 요청사항 없고 이미지 첨부 할 거 없어. 그냥 수입 견적 누르면 돼. 그지? 끝. 자, 끝. 이렇게 하면 수입 견적 상태로 왔습니다. 그죠? 이제 아마 이 견적서를 보고 내일 이 업체에서 저 판매자한테 실제 주문하고 견적이 올 거예요. 견적 오면 내가 그 견적서를 보고 입금을 하면 주문하겠죠. 그러면 현재 배송인 상태 나오고 이 물류센터로 입고될 거예요. 입고되면 업체에서 저한테 아마 사진을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 사진 보고 내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포장해서 출고를 하겠죠. 그럼 사실 여기까지 하고 이 회사에서 나한테 입금 계좌를 주고 이거 돈 보내. 그럼 나 돈 보내면 끝. 나한테 끝. 물건이 온다. 그러면 그냥 물건이 온다. 물건 받는데 뭐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물건 사입하는 게 끝이다. 뭐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아까 기본 검수 신청했잖아. 근데 기본 검수 신청하면은 이 물건이 도착하면 배대지에서 그 실물 사진을 찍어서 너한테 보내줘. 근데 그 사진 봤는데 뭔가 물건이 이상하거나 실제로 네가 주문한 제품이랑 다르면 그 상태에서 판매자한테 반품해달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주문했어. 그러면 이렇게 배송대에 도착을 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왔는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 사진 되게 자세히 찍어줘. 이런 거 보고 내가 실제로 주문한 제품이랑 맞나, 어디 이상이 있는 게 없나 확인하고 출고 요청을 해주면 이제 이 배대지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발송을 해주고 중국 내 운임,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운임, 그 다음에 관세, 부가세, 자기들 수수료를 다 계산해서 나 청구한다. 내가 그 비용만 입금하면 이렇게 비용 입금한 후에 배송이 진행돼서 우리 집까지 온다. 이게 1688 사입의 끝이다. 근데 내가 되게 중요한 거 몇 개를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1688에서 사입하기 전에는 이 알리방망을 통해서 판매자랑 그 충분한 가격 협의나 뭐 제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좋은 판매자를 찾는 법, 이건 저번에 이 머니로드 영상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서 따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그 상품을 파는 그 판매자가 그 상품군을 취급하는 진짜 판매자인지 확인을 한다. 왜냐면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그냥 갖다 파는 그런 잡다한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면은 가격도 싸지 않고 품질도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제품의 그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자인지 확인한다. 나중에 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매입 증명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수입해서 매출을 냈어. 그럼 그 매출 금액에서 매입된 금액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나의 수입이 돼서 이걸로 내 뭐 종합소득세도 계산이 되고 또 내가 매출 판 거에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도 빼고 부가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증명이 필요해.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금액은 수입신고 필증으로 매입 증명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수입하면서 낸 이런 배송비나 이런 거는 배송대행 업체에서 나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준다. 이걸로 나의 매입 증명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데 이거 너가 알아서 잘 챙겨놔야 돼. 왜냐면 혹시나 나중에 누락될 경우에 너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겨 두셔라. 중국 사입 정말 쉽다.
이렇게 중국 사람은 정말 쉽다. 어렵지 않다. 중국 판매자랑 알리방방으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 이렇게 쉽다. 파파고가 있으니까. 나 중국 하나도 못해. 그래도 그냥 하잖아. 그 다음에 1688에서 이렇게 괜찮은 물건 찾아서 1688 수입 대행 업체에 의뢰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정말 쉽다. 정말 쉽다. 자, 오늘도 1시간짜리 영상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좋은 꿀팁이나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좀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좋은 내용인데 지루하지도 않은 영상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좀 이런 거 지금도 계속 오고 있죠. 이런 내용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사입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끝. 이게 종합순위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 종합순위야. 이거는 판매량 순위야. 이걸 누르면 많이 판매한 순서대로 나온다. 여기 보면 이 금액 있잖아. 내가 그때 말해줬잖아. 이게 거래가 성사된 금액, 그 다음에 이게 재구매율. 우선 이거 보면은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지 한번 알 수가 있고, 이게 가격 순위가 그럴 거야 아마. 거꾸로 하면 비싼 순. 나는 보통 종합을 해놓고 봐. 종합을 해놓고 보고, 자 여기 보면 이거 배지 보이지? 보통 일반 판매자들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1688도 이게 약간 중국 내수 도매 사이트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막 연간 연회비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1688에 돈을 내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요 마크가 일반 판매자고, 요런 사람들이 한 1688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내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1년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황소처럼 생긴 거 있어. 실력 판매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1688에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내고 파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일반 판매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판매에서 조금 더 진심이겠지. 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판매자들은 보통 이렇게 황소 판매자들이 많아.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14년이잖아. 네. 이거는 이 업력이 14년 됐다는 얘기야. 보다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 있어. 뭐라고 그러나? 슈퍼팩토리? 막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1688에서 이 공장에 답사도 가고 실사도 한 다음에 진짜 믿을 만한 공장들만 이 보라색을 달아주고, 내가 알기로는 아무나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서 상위 몇 프로만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 1년에 연회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물건을 찾았는데 그 판매자가 이렇게 보라색 배지 달고 있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 근데 약간 좀 비싸겠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만약에 1688에서 사입할 때 초반에 비싸더라도 이렇게 검증된 판매자한테 사는 게 좀 안전하다. 진짜.